안녕하세요 별님들, 점성과 연주입니다. 별자리 주간세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모습부터 좀 살펴볼게요. 22일날 하늘의 모습이 이 안쪽에 있는 차트고요. 29일날 0시에 하늘의 모습이 이 바깥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먼저 월요일날 차트부터 보게 되면은 태양이 정갈자리 29도 31분에 거의 막바지에 있고요. 그래서 22일날 낮에 사수자리에 진입을 합니다. 태양이. 달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자리 23도에 위치하고 있고, 일주일 뒤에는 처녀 자리 19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와중에 27일 날 낮에 태양이 사수 자리 5도에 위치했을 때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처녀 자리 5도에 위치를 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왼쪽으로 90도의 각도를 이루거든요. 이런 거를 하연달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큰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하고 연료가 되는 이벤트, 거기다가 이제 금성 같은 정도가 이런 행성들하고 연료되는 경우의 이벤트가 있겠고요. 가끔가다 이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나의 어떤 달이나 태양 또는 수성, 금성 이런 쪽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이제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각도를 맺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하고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디테일하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 하늘의 모습 자체 내에서는 큰 이벤트가 없지만 이 하늘의 모습이 내가 타고난 어떤 네이탈 차트, 출생 천궁도라고 하는 나를 표현하는 어떤 차트가 있거든요. 이거와 이 지금의 어떤 하늘의 모습이 서로 연관되게 이제 보는 건데, 이 하늘의 모습이 나한테는 되게 강하게 또는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별로 다 다른 거라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1대1로 개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자리별로. 먼저 이제 양자리죠. 양자리부터. 이번 주는 그러니까 이 사수자리 기운이 좀 강해진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수자리가 9번째 집이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운다던가, 또는 장거리 여행에 대해서 내가 좀 신경을 한번 써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좀 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황소자리 분들한테는 이 사수자리가 이제 8번째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나 또는 좀 스트레스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 소지가 있고, 만약에 이제 빚 같은 거라던가 또는 금전 쪽으로 내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작은 어떤 시술이나 또는 작은 어떤 수술 같은 그런 식으로 몸에 좀 칼을 대게 된 거나 이럴 소지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수 자리가 7번째 집인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부각되거나, 또는 새로운 인연이라던가, 또는 대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매매라던가 어떤 상담을 받아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특정 사람하고 내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수자리 같은 경우가 이제 6번째 집이죠. 6번째 집 같은 경우는 그냥 큰 별일 없이 일주일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하게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나 사소하게 내가 신경 써야 될 짜잘한 일들이 좀 나한테 많이 닥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몸 관리라던가 건강 관리에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쓴다, 내 몸에 필요한 그런 보조 영양제 같은 것들을
사다가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뭐 가볍게 운동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건강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신경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주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주자리가 5번째 집인데 유흥이나 즐거움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놀고 먹고 즐겁게 데이트하고 이런 식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취미생활이 있다라 그러면 취미생활을 되게 적극적으로 즐긴다던가 재밌게 한 주를 좀 보낸다던가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하고의 관계,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하고 관계가 매우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녀의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던가 또는 자녀하고의 관계에서 적극성을 띠고 아이랑 잘 놀아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볼게요. 처녀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수자리가 이제 4번째 집인데요. 4번째 집 같은 경우는 가정적인 생활 또는 집 안에서의 생활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편안하게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좀 안정되게 한 주를 보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하고의 관계라던가 또는 집에 관련된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쓸 일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수자리가 3번째 집이니까 간단한 근교로 여행을 가거나 또는 좀 이리저리 돌아다닐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던가 또는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또는 뭐 책을 산다던가 또는 강연 같은 데를 간다던가 또는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을 듣는다던가 또는 뭐 이웃하고 좀 커뮤니케이션 할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던가 또는 뭐 형제하고 좀 논의할 일들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수자리가 2번째 집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재물에 관련된 일들, 무언가를 사거나 또는 무언가를 뭐 팔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의 소유물이라던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증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시기들. 그 다음에 이제 큰 변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2번째 집이라는 거는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영역이라는 뜻이 있어서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생활한다 라는 개념도 있고, 또는 내가 이미 사놨던 소유물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 소유물들하고 내가 편안하게 좀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TV를 샀어요. 그럼 그 TV 시청을 하면서 내가 되게 즐거워한다던가, 좋은 신발을 샀어요. 그럼 좋은 신발을 신으면서 내 기분이 좋아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나의 소유물하고의 관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입장에서는 자기별자리거든요. 이런 경우에 나의 기운이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 같은 것들 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같은 경우에도 유리할 소지가 높고, 그리고 이제 건강,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것들, 약간 격렬한 운동 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앞서 나가서 좀 도전적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 보도록 할게요. 염소자리 입장에서는 사수자리가 12번째 집이니까요. 좀 휴식을 취한다던가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좀 상황을 보고 조금은 정리를 한다던가 여유를 좀 즐긴다던가,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삶에 뛰어들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삶을 좀 관망하거나 관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다음번에 어떤 시작을 천천히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집이 활성화될 때는 너무 나서서 행동하면 약간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병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자리 입장에서는 사수자리가 11번째 집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교적인 활동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만남이 맺어진다던가 또는 그룹 활동 같은 것들 또는 어떤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증대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운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에서는 이 사수 자리가 10번째 집이죠. 사회생활이죠. 10번째 집은.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전반 관련된
일인 거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이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어떤 사회생활이 매우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집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준비하거나 또는 뭔가를 기다렸던 어떤 결과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결과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결과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마 최근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짧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유가 이번 주에는 그렇게까지 하늘의 이벤트가 강하고 중요한 게 딱히 없어서요. 아마 이제 저번 주에 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 그러면 그 일이 좀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약간의 중간에 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약간의 텀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생기고 이런 식의 어떤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전에 일어났던 또 중요한 일의 여파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멈추거나 또는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나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건 아니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슬기롭게 당연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점성학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큰 이벤트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도 좋은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별님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